로나드 버나드.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로나드 버나드 뭐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뭐 현재 생존해 있는 그 어떤 내부 그들과 함께 일했다가 나와서 폭로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그 뭐라고 말할까, 중요한 분이죠. 가장 중요. 왜냐면은 이 뭐 버나드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이 일루미나티의 뿌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지만, 이제 그 어떤 고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중세나 근대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의 중요한 뿌리가 베네치아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네치아고, 그 다음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스위스랑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상당히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예요. 얘 일루미나티에. 네덜란드에 있던 애들이 이제 런던으로 가서 영국을 장악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란 나라도 사실 이제 일루미나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네덜란드가 2차 대전 기간에 이 히틀러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당했거든요. 네덜란드가 점령당해서 이 독일의 어떤 그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군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로나드 브란드 아버지가 그 네덜란드가 독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 독일군한테 굉장히 이제 좀 어떤 폭력적인 뭘 많이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의 레지스탕스나 그 어떤 독일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독일군이 잡으면 뭐 고문하고 폭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나드 버나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의해서 되게 많이 학대를 당했어요. 본인이 이거 얘기한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일단은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따뜻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폭력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걸로 똘똘 뭉쳐 있었어,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세상을 파괴하고 싶었다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파괴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분노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사업을 해요. 사업해가지고 벌써 20대 뭐 중반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거래했던 대규모 곡물 거래상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어느 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열심히 하고 어떤 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진짜로 큰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네가 이어받을 생각 없냐? 이어받고 그걸로 버는 돈의 10%를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너한테 넘기겠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그 너의 양심을 마이너스 100도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로나드 버나드가, 나는 양심 마이너스 100도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버나드는 항상 이제 그들이라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신사협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요. 컨트랙트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실명, 기업체의 실명, 이런 어떤 것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떠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컨트랙트를 체결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신나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이 로나드 버나드가 일했던 때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정확하게 그 몇 년도까지 이 사람이 이제 그 세크리파이스 인신제사 아이를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루미나티에서 이 사람을 이제 입 막기 위해서 고문을 한 다음에 거의 죽을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제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한참 은둔 생활 하다가 2017년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버나드가.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뭐 90년대 후반까지 일했다,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을 시작한 거는 1990년대 초반이에요. 왜냐면은 그 1차 걸프전, 아버지 부시가 일으킨 거, 그때 이 일루미나티 밑에 있었어요. 버나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991년은 인터넷이 없을 때, 아직 개인들 인트라넷, 군에서는 사용했지만 군대에서는, 민간인들은 제대로 된 인터넷도 아직 없을 때예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디지털화 되지 않아요, 돈이. 이 사람이 그때 그 걸프전 그때 뭔 얘기했냐면은, 그 덤프트럭 있잖아요, 우리나라 5톤 트럭.
그런데 가득 우리나라 그때 돈으로 치면은 10,000원짜리 화폐 돈다발 그거를 덤프트럭 수십 대 실어갖고 운반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버나드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92년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가지고 그 영국 파운드화가 무너지죠. 조지 소로스 그거 자체가 이제 로스차일드 돈으로 한 건데 근데 이제 이 로널드 버나드는 이탈리아 리라화를 공격했어요. 이탈리아 리라화 92년에 동일하게 붕괴돼요. 리라화도. 그러니까 이제 92년은 유로화가 출범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 프랑스는 프랑화, 독일은 마르크화, 이탈리아는 리라화 뭐 이렇게 각자 다 자기 나라 돈 썼어요. 근데 이 조지 소로스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무너뜨렸고 이 로널드 버나드는 이탈리아 리라화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끝까지 그냥 그 어떤 이신제사 그냥 하고 거기 있었으면 지금 소로스급 됐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리라화를 붕괴시킨 다음에 자기랑 같이 그 작업을 했던 그 동료가 이탈리아 그 신문에 보도된 거 일면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그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대기업 사장이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그 대기업이 부도나면서 그 사장이 자살했다. 그걸 기사를 보여주니까 이 로널드 버나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로널드 버나드랑 그 기사 보여주느라 같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거 우리가 한 일이다. 뭐 우리가 크게 한 방 했네. 막 이러면서 되게 즐거워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끔찍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나게 뭐 살았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로 가장 고액권 그니까 우리나라 치고 그냥 100만 원짜리 수표 그걸로 이제 얘가 이제 이 로널드 버나드가 바에 가갖고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담배를 피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어떤 이런 인간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인간성이 무너지고 굉장히 좀 파괴적이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로나드가 직접 얘기하는 거 한 2분 이거 그냥 여기다 중간에 끼워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 스키를 해. 그러니까 사탄 처치 거기도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같이. 근데 그냥 그것도 뭐 이 사람 무신론자였으니까 그때 뭐 그냥 깔깔깔 그러면서 봤는데 이제 그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하라고 시키는 거 그거 발언하는 영상 여기 뒤에다 붙일게요. Hun diende dus iets onstoffelijks. Hun diende wat zij noemden Lucifer. En ik kwam dus ook in die kringen. Alleen ik lachte erom, want het waren voor mij gewoon klanten. Dus ik kwam in wat ze noemden Satanskerken. Ik wou zeggen, we hebben het nu over het satanisme. Ja, Oké. Ik kwam dus in Satanskerken, maar ik kwam zeg maar op route even langs, even buurten. En daar was dan op dat moment een heilige mis, hun heilige soorten mis. En dat was met blote vrouwen en wat drank en dit en dat. En ik vond het alleen maar leuk. Ik hechtte weinig of geen geloof aan hun geloof. Of ik was er eigenlijk niet eens van overtuigd dat het überhaupt allemaal wel bestond. Het was meer een schouwspel voor jou. Ja, ik zag gewoon de donkerte en de slechtheid en de diepte daarvan zit in de mens zelf. Ja. Ik koppelde het nog niet zo. Maar ook die kringen verkeerde ik dus in, omdat ja, als gast zeg maar, omdat ik vond het allemaal wel leuk. Al die blote vrouwen en al die dingetjes die daar speelden. Het was het vrije leven. Maar er kwam een moment, toen werd ik dus uitgenodigd, daarom vertel ik dit ook, om mee te gaan doen aan offers in het buitenland. Dat was het breekpunt. Kinderen. Oké. Dat werd je gevraagd. Ja, ik kon het niet. Wil je even En stoppen? toen- Wil je even stoppen trouwens? Of... Nee. Oké. En toen begon ik langzaamaan eigenlijk in te storten. Ik had zelf als kind nogal wat meegemaakt. Ja. En dat raakte mij zo. Alles ging om. Maar dat is de wereld waar ik uitkom.
En toen begon ik dus dingen te weigeren binnen mijn werk. Ik kon het niet meer. En toen werd ik een gevaar. Voor hen, natuurlijk. Ik begon niet meer optimaal ik begon te rammelen en ik had dingen geweigerd. Ik had niet deelgenomen.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이제 그 냉장고가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100도 양심을 마이너스 100도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냉장고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루미나티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최고위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의 모든 걸 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본인 말로는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러니까 거의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걔네들이랑 최상층이랑.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고문을 해서 발설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의 고문을 해가지고 거의 이거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와요. 근데 임사체험을 하거든요, 이분이. 임사체험. 자기가 이제 응급실 같은 데 누워있는데 자기 영혼이 누워있는 자기 육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 임사체험하고 자기 아내랑 또 그 자녀는 포르투갈에 놔두고. 그러니까 왜냐면 또 무슨 일 생길까봐. 굉장히 오랫동안 아내랑도 안 만나고 이제 건강 회복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랑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런 걸 공부하면서 어떤 영적인 게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갔을 때 이제 사탄 처치라든지 그 인신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고대사도 그렇고 역사적인 것도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8월 2일에, 그러니까 지금 4일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이분이. 최근에 영상 하나 올렸어요. 근데 영상 제목이 더 마크 오브 더 비스트예요. 짐승의 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가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모든 자에게 표를 주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이 표는 짐승의 숫자니 곧 그 수는 666이다. 이 짐승의 숫자. 이번에 이분이 올린 영상 제목이 이제 짐승의 표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CBDC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액세스 하게 해준다. 당신을 은행 계좌랑 건강보험, 병원이랑 그리고 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랑 그리고 그 패스포트, 그러니까 여권이랑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과 이 디지털 월렛이 사고 팔 수 있는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을 사용하고 병원료를 낼 수 있고, 은행에 가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월급으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런 게 그 표가 없으면 할 수 없을 거다.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문자 그대로 기록돼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침례. 그러니까 이제 세례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건데, 약식 세례, 그냥 물을 머리카락에다 살짝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몸 전체가, 침례는 보통 이제 강가에 가서 하는데 그 침례를 받은 얘기도 해요. 침례 받았던 경험. 이분 이제 크리스찬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네덜란드어로 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더빙한 영상을 2개 이제 이분이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 거는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마크 오브 비스트 이런 거. 제가 그거를 짧게 이 뒤에다 붙일게요. 한번 보세요. The number of the beast. The name of the beast. There may well be metaphorical expressions in that, imagery in it. The mechanisms in the deepest are, of course, also very clear. So you get a code, and with that code you have access to a system. And that system ensures that you can fully participate in life within that system. Is it to serve yourself from a bank account? Is it to get sick care or health care much nicer? Or to travel? Or to vote through a digital counter? Or do your tax return or whatever? Access to life. And in Revelations it is literally described from that time.